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인디고입니다. 오늘은 인디고가 생각하는 스타시드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존재들일까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제 정체성을 알게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한테 그런 질문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스타시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스타시드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식의 질문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 언제나 말했듯이 저는 제 느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인디고란이라는 것으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에서 사명을 받고 지구에 태어난 아이들로 주로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3의 눈이 발달하여 직관력이 뛰어나고 예지력을 갖거나 전생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과잉 행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ADHD의 문제아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음, 굉장히 좀 뭔가 거창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를 인디고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스타시드 아닌가요? 별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지구에서의 삶밖에 지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 지구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다 별에서 왔어요. 그런데 인디고, 크리스탈, 그 이후에 레인보우, 뭐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나뉘는 것은 어떤 집단적 사명으로 왔고 그거를 망각하지 않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망각을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이건 내 태생적인 본래 성격이야. 뭐 아니면 무의식적인 거 아니면 본능 어, 이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마 인디고라는 그 특정한 그 스타시드를 예를 들자면 어, 그들만의 고유의 그 특정한 진동이나 주파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카르마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한 집단적인 사명이 또 있을 거고요. 음, 그래서 각성이 어느 정도 되고 기억을 점차 찾아가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동을 하고 어, 파동을 일으키면서 자기 역할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징이라고 보통 나와 있는 거, 외국에서 정의되어진 거,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1980년 이후에 출생되고 강한 자부심과 명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고 보통의 인간이 지닌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다. 어, 조금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디고가 음, 많이 태어난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제가 살면서 인디고라고 느껴본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은 없었고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많이 억누르고 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디고로서의 그 역할을 많이 지우고 살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인디고인지. 그렇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특정 인물을 되진 않겠지만 제가 어떤 연예인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인디고다. 본인이 모를 뿐이다 하는 연예인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식으로 역할을 수행 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통의 인간이 지닌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다. 저는 처음에 이 정의를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되돌이켜 보니까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제 스스로 그 인간의 감정을, 인간이 만약에 100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한 7, 80%밖에 못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사람 간의 어떤 사연 때문에 이제 슬픔을 느끼고 울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공명해서 같이 울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슬퍼요. 저것 때문에 왜 우는 거야? 저게 뭐가 슬프다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뭔가 정리를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았을까. 음, 이거는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한 성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인디고 전체적인 그 평균을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 중에 저도 이런 특징이 포함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이 아닌 권위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한다. 즉, 어른이나 부모, 교사의 이름으로 내세우는 권위를 견디지 못하고 반발하거나 권위주의적이고 기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전적으로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다. 딱 저예요. 민주적이 아니고 권위적인 명령,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굉장히 알러지가 특히 더 심하죠. 저는 나보다 조금 윗사람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뭐 특히 존경을 하거나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대놓고 반항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반발심이 항상 있었죠. 그런 상상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왜 떠들면 혼나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수업 분위기. 이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상상이냐면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목소리로 야! 거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퍼지고 퍼져서 저 우주 멀리 이 내 고함 소리가, 이 답답함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럼 내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굉장히 자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또 하던 것에 금방 실증을 낸다. 즉,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듯이 보인다. 이것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굉장히 실증을 잘 내요. 어, 지구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것을 만들어요. 처음엔 재밌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뭔가 막히고 내 뜻대로 뭔가 안 돼. 그럼 쉽게 포기하고 빨리 다른 걸로 옮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지구력이 없고 참 끈기력 없고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여러 생에 걸친 자신의 과거, 전생의 기억 또는 외계인이었던 기억을 가족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전생을 기억하거나 외계인이었던 기억, 뭐 이런 기억을 가진 적은 없어요. 이거 최면을 하면서 기억을 하게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런 기억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꾼 꿈인데요. 모든, 모든 사방이 다 하얘요. 하얀 고유의 빛을 가진 그런 벽면체로 사방이 다 쌓여 있어요. 분명히 벽이 존재하는데 그 인간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센치, 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치만 끝과 끝은 있어요.
그리고 어, 모서리라는 게 없고요. 모든 게 다 동그래요. 사각형이라고 할지라도 동글, 동글, 모서리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 공간에 어, 제가 있고요. 제 앞에 어느 외계 존재가 있어요. 어, 근데 그 외계 존재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외계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천식이 있거든요. 꿈에서 그거를 이제 보고, 내가 아닌 다른 외계 존재가 앞에 있어. 이거를 느끼고 천식 발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외계 존재가 당황을 해요. 그때 꿈 안에서 옆에 상징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그 외계 존재를 안심시켜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지금 잠깐 무슨 뭐 발작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놀랄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 외계 존재를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제가 최면 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이게 꿈이 아니었어요. 꿈이 아니고 어느 다른 차원에서 그 외계 존재의 에너지체로서의 나와 그 초등학교 다닐 때의 내가 서로 마주한 에너지의 공간이었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꿈으로 치부하고 그냥 생생했던 꿈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갔던 거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것도 현실인 거였죠. 그것도 기억이라면 기억이지 않을까. 내가 나라고 인식하진 못했지만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최면 중에 그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 또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 열중할 때를 제외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이거는 제 빙이랑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저희 이제 증조할아버지의 영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영향도 좀 있었고, 제 전생에서 오는 공황장애도 있었고 해서 그 공황장애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마 다른 인디고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치고 대단히 활동이 왕성하다. 에너지가 넘친다? 활동이 왕성하다. 글쎄 이건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제3의 눈이 발달돼 있다. 이들은 선천적인 투시자들이다. 아, 왜 그런 거 있어요? 남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죠. 그런 정의가 내려진 곳도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이면 그 정도 촉은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가 봐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얘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 게 보이는데 거짓말을 해. 나는 느끼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못 느끼고 속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달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그냥 촉으로 오거든요. 나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게끔 무슨 말을 꺼내려고 저런 말을 나한테 지금 하는 거구나. 그냥 읽혀져요. 이것도 초능력이라면 초능력인가요? 그냥 저는 사람의 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제3의 눈에 해당이 될지, 선천적인 투시자라는 게 그런 거를 말하는 건지, 너무 이른 시기에 실패를 겪으면 계속 배우기를 포기하고 배우는데 담을 쌓는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창조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암기하거나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탐구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한다. 암기하는 거 정말 싫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제 과외를 시켰어요.
제가 갔던 과외의 특징은 그때는 전과라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과목을 이론적으로 풀어낸,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전과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통째로 암기하는 식의 과외였어요. 첫날 그 과외를 받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집에 오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과외 끝나고 나와서 엄마 얼굴을 보는데 그 힘듦이 폭발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우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오는 내내 너 왜 우는 거야 도대체? 누가 괴롭혔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도대체 왜 우는 거야? 하는데 난 혼난 것도 아니고 누가 날 괴롭힌 것도 아닌데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서 막 통곡을 했었어요. 이런 식의 암기, 학교 생활도 주로 이렇잖아요. 그걸 견디기를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믿을 만한 어른이 있기를 바란다. 뭐, 근데 이거는 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인디고, 크리스탈, 뭐, 이런 스타시드만 그런가요? 이건 사람이면 다 그런 게 있겠죠. 기존의 교육제도와는 잘 맞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높은 지성과 심령적 재능이 있다. 제3의 눈이 떠졌으니까, 그리고, 타고난 그런 게 있으니까, 어, 심령적이라고 얘기하면 참 뭔가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요, 어,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완전히 광팬이었거든요. 그거를 맨날 맨날 테이프에 녹음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이렇게 막 다 외울 정도로 그러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은 잠에 든 것도 아니었는데요. 테이프에서 내가 모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하게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항상 듣던 테이프니까. 근데 분명히 이문세 씨의 목소리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그때는 귀신 소리 들리나 봐. 그리고 그냥 끄고 그 테이프를 그 다음날 버렸는데 그냥 어느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열린 마음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르죠. 또 해석이 됐었을지. 그리고 높은 지성이라고 여긴 나와 있는데, 저 이거 일단 전제합니다. 잘난 척 아니고요. 제가 2살, 3살 때 얘기예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 일인데, 엄마가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그때 신문의 어느 한쪽 면에 그 온갖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들,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그 로고와 그 회사명이 쭉 적혀서 한쪽 면을 채운 그런 신문 단면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는 삼성, 이건 현대, 이건 대우 하면서 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때는 말을 하기도 전인데 애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걸 약간 좀 미스테리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단순히 제가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로고라는 건 도형이잖아요. 그 도형과 그 발음, 그거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뭐 CF를 받거나 뭔가 그렇게 주입이 좀 쉽게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한 두어 번 엄마가 그 학교에 불려가신 적이 있어요. 애가 IQ가 너무 높다고. 어, 근데 잘난 척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 그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아이 때의 그런 재능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다면, 어,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걸 몰라서 그냥 눌렀지만, 그때 이제 암만 높은 지성이고 IQ가 높고 뭐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저는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속이거나 가식적으로 좋은 체 하는 행동을 못한다. 때문에 분노를 내면에서 삭히기보다는 종종 밖으로 표출하며 그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아빠하고 자주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아빠가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시고 좀 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그때 주위로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너 그냥 여우짓 해. 아빠한테 가서 앵겨. 이렇게 가서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 아빠 금방 풀어져. 가서 애교짓 해. 그러면 돼. 근데 저는 곧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분노를 내면에서 삭힐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하고 항상 부딪히고 그렇게 살았죠. 친구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 어, 친구와의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나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할 상황에 놓일지라도 표현을 하고 나 화났다 표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부적응자죠. 음, 자기와 같은 유형의 친구가 없을 경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여 내향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경우겠죠. 잘못 판단하면 주의력 결핍장애, ADHD의 문제아로 오인될 수가 있다. 어, 그렇다고 이런 증상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인디고는 아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자꾸 표현하고 싶어 하고, 인디고는, 음, 표출한다는 게 일단은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내뱉어야 돼요. 못 숨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누르지 못하고 계속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HD로 오인을 받기 쉽고, 그로 인해서, 약물 복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그 제3의 눈이나 그 특유의 재능이 많이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저는, 약간 반대의 경우였어요. 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하면 어른들이 일단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뭐 어른들은 뭐 물론이고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쟤도 좀 이상하네 하다못해 제가 뇌막염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저는 남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건 제가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남들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뇌막염으로 입원했던 그게 제 정신병원에 갔다 오네. 이렇게 돼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부모님,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이해 못하고 화내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쟤 이상한 애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제 마음을 닫았어요. 나는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말을 하면 혼나는구나.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구나. 어, 이게 깔려버려서 어느 순간 입을 닫아서 목소리를 안 냈어요. 음, 한 3년? 3년, 4년 목소리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벙어리 소리도 많이 듣고 굳이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입만 뻥끗거렸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속삭임으로 얘기했고. 어,
주변에서 이런 특징적인 거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어, 사회 부적응자로만 이렇게 치부를 하고 아이를 대하면 그렇게 엇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어, 나무위키에 있던 인디고의 특징이었어요. 이 외에 제가 크면서 제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거를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뭐 선천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빙의가 거의 뭐 태아 때부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어디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인디고는 감기도 걸리지 않을 만큼 그 강한 그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였죠. 너무 아팠죠. 그냥 삶이 아픔이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알고 보니 이제 빙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어, 이 지구의 육화를 하면서 이 3차원적인 이 육체 있잖아요. 이 밀도 높은 이 육체,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도 꽤 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처음에 최면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제 증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많아서 이거를 A4용지에 쭉 적어서 박사님한테 가지고 갔었어요. 일단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천식이 있어서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고요. 알레르기 비염, 뭐 천식하면 알레르기 비염 뭐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게 있으면 항히스타민을 처방을 해주잖아요, 병원에서. 이 항히스타민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을 먹으면요, 온 몸에 다형 홍반이 생겨요. 전신 홍반, 두드러기. 그래서 홍반 두드러기로 면역 주사를 맞았어요. 2년에 걸쳐서 10회 정도를 맞았는데 이 면역 주사를 맞으니까 여기에 부작용이 또 생겨요. 기면증이 생기고 몸이 비정상적으로 붓고 살이 찌고 기면증 아시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자고 있어요. 어, 내 기억엔 분명히 좀 전에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려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면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죠, 그냥. 그런 기면증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는데 이 면역주사에 대한 그 부작용이었어요. 이 면역주사를 안 맞고 나서는 기면증은 서서히 좀 사라지더라고요.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근육통이 심했고요. 뭐 자율신경 실조증 예를 들면 그냥 열이 나요. 미열, 고열이면 응급실이라도 갈 텐데 고열도 아니고요. 한 38도 이 언저리에서 열이 나는데 이 특징이요. 몸에선 열이 안 나요. 이 머리, 이마 위에 여기만 열이 나요. 열 때문에도 병원을 참 자주 다녀봤는데 그냥 불명열이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 지금도 사실은 그런 열이 좀 있거든요. 요즘 같은 때에 어디 돌아다니면 열 체크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살짝 긴장이 돼요. 난 본래 열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와서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그냥 뭐가 안 좋아서 열이 났다기보다 그 고유의 그 에너지가 발산이 돼야 되는데, 제3의 눈도 떠야 되고, 어, 이게 에너지가 위로 이제 너무 올라온 거죠. 너무 올라와서 여기서 꽉 차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열이 안 나면 답답함이 있어요. 차라리 좀 열이 났으면, 그러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왜 열이 안 나? 좀 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고요. 이 열을 어떻게 표현을 평상시에 제가 했냐면, 이 압이 꽉 차 있어요. 이 머릿속에 그 압력밥솥, 밥할 때 거기 압력이 꽉 차잖아요. 그럼 추를 이렇게 콕 건드리면 추에서 김이 싹 나오잖아요. 칙 하고. 내 머릿속이 지금 그거다. 압력밥솥이다. 여기에 구멍을 뚫으면 분명히 칙 하고 김이 나올 거야. 그런 상상도 막 하고 막 표현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햇빛 알레르기, 한랭 두드러기, 다형 홍반, 피부 묘기증,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별거 다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요 음식을 참 안 먹어요.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막 먹여도 안 먹었는데 그래도 포동포동하게 살은 엄청나게 쪘어요. 막 왜 의사분들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죠?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은 없다. 알고 보면 뒤에서 하나씩 집어 먹고 이러느라고 살이 찌는 거다라고 하는데, 진짜 맹세코 물만 먹어도 전 쪘어요. 붓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지 않는데도 살이 80kg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종합병원에 그 비만 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식단 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몇 시에 뭘 먹고 얼마나 먹었는지 적어서 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것밖에 안 먹었어요?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맹세코 그것만 먹었거든요. 그래도 살이 그렇게 쪘었어요. 이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의식, 정신적인 그 의식과 이 내 생물학적 몸의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서 붓는 게 좀 심하고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분명히 그 전생에 인간으로서 살았던 전생도 있긴 하지만 에너지로서의 그 전생이 너무 나한테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이게 익숙하지 않고 음식을 흡수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몸에서 그런 거부가 반응? 그런 게 있지 않았었을까. 만성 알레르기 음식물 60가지가 나왔는데,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 탑3래요. 이렇게 많이 나온 알레르기는. 근데 이게 다 또 아이러니하게 채식에서만 나왔어요. 제가 에너지를 느끼고 육식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고기를 안 먹는데, 고기에 대한 알러지는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알러지를 감수하고 그냥 채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은 훨씬 더 지금 사실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더 살도 찌고 더 붓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그 죽음의 에너지를 내 입에 넣을 수가 없는데 그냥 알러지를 견디고 말자. 어, 그런 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피로감, 불면증. 어, 사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본래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제가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오드에 대한 알러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 나면 빨간 약 바르잖아요. 빨간 약이 요오드 성분이잖아요. 요오드 발랐다가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다고. 저는 기억이 없지만.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고양이를 예뻐하고 또 그 엄마와의 그 연결점, 엄마와의 까르마로 인해서 고양이들을 이렇게 거두고 키우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항상 간지럽고 그래도 할 수 없죠. 저는 고양이 키워야 돼요. 얘네들 없으면 못 삽니다. 일단 이제 신체에 대한 건 그랬고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꿈에 대한 거는 이제 따로 제가 영상을 따로 남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어, 예지몽을 많이 꿨어요. 근데 저에 대한 개인적인 예지몽이 아니고요. 사건, 사고, 그 나라의 재앙, 아니면 몇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거에 대한 예지몽을 좀 많이 꿨어요. 그리고 비행기, 엘리베이터 꿈을요 엄청나게 자주 꿔요. 굉장히 자주 꾸는데 꿀 때마다 추락을 해요. 그래서 꿈에서 저는 엘리베이터나 그 비행기를 타면, 특히 엘리베이터 타면요 항상 비상 버튼에 손가락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나 외계에 대한 꿈, 아까 제가 꿈인 줄 알았다고 한 그런 꿈 굉장히 자주 꿨고요. 어, 어, 현관문을 열었는데 우주에 막 소용돌이 속에 우리 집이 있거나 막 엄청난 거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거나 뭐 그런 꿈 엄청나게 많이 꿨고, 또 빙의가 됐을 때 그 빙의령의 스토리가 꿈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게 다 악몽이잖아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진짜 식은땀을 그렇게 항상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슬픈 거에는 별로 눈물이 안 나요. 그 공감도 안 되고요. 근데 동물에 대해서는 너무 슬퍼요. 어느 영상을 봤는데 어느 강아지가 너무 행복하게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막 장난감을 갖고 놀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댓글을 보면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는데 저는 그 행복한 영상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은지,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제가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고 그 살이 많이 찐 거에 대한 그런 불이익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있어서 그런지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공황장애가 엄청 급증해요. 저는 이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살이 찌면 부대낀다 그러죠. 어, 그냥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내 육체가 느껴지잖아요. 이거를 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 육체 없이 자유롭게 살던 그 에너지체의 그 기억이 너무 강한데 이렇게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느끼려니까 그게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요즘 들어서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 우선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인디고 아이들에 대한 그 정의와 저의 그 비교를 좀 해봤고요. 어,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저는. 조금 남들보다 조금 예민한 거. 어, 혼자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부딪혀야 될 일도 많고. 어, 그런 식으로 인디고가 이 지구를 그 집단적 에너지로 진동을 일으키고 많이 흔들어 놓고, 그래서 이 지구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면 조금 자연스러워진 그 지구에 크리스탈 세대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뭔가 좀 다져주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다른 인디고의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기성세대와 크리스탈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인디고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라는 거를 서로 얘기를 하고 많이 동감을 했어요. 어, 억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그치만 쉽지 않죠. 음, 우리 사회 환경이. 뭐 이해는 해요. 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일단 지구에 왔으면 지구의 법을 따라야지.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고집부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상승의 차원, 더 넓은 의미로 더 뒤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그 형태를 봤을 때는 그 상승하는 지구도 너무 힘들고, 그걸 상승시키는 우리도 너무 힘든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책을 못 읽었거든요. 빙의 때문에. 인디고라는 걸 알고 나서 이틀 만에 다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거꾸로 보이죠? 인디고 파워를 깨워라. 제가 책을 하나를 다 읽었다는 거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이 삶이 알고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부류의 특징이더라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더 확신을 하게 됐고, 거기서 얻은 안정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별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특징을 모아놓고 뭐 사례를 모아놓은 그런 경험을 모아놓은 그냥 일반적인 책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내가 이래서 그랬어. 그래서 진짜 그 어떤 책보다, 그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저한테는 너무 감명으로 다가온 책이 인디고 파워를 깨워라, 이 책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인디고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좀 깊어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디고라고 해도 집단의 그 특징인 거지 개개인의 특징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돼야 또 인디고다,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도가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경험을 또 토대로, 또 느낌을 토대로 인디고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인디고는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사실 좀 특이한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파동 있죠, 파동. 저희 아파트가 긴 복도가 있는 아파트의 끝집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교를 하면 여기에 있는 복도 끝에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긴 복도로 걸어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의 집이었는데, 위에를 보면 그 대들보 같은 어떤 건물 그 형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막대기 같은 게. 저는 그걸 걸어오면서요, 저기에 내 파동을 올려야지.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콩콩 뛰면서 내 파동을 보내요. 그러면 이 파동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 지금 내가 생성한 이 파동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 파동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가다가 말고 이 대들보에서 내가 건너뛰었잖아요, 그 파동을. 그럼 다시 와서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파동을 또 이렇게 뿌리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아이인 거죠. 근데 저는 그 파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한테서 이런 파동이 나간다.
이 파동의 영향력이 어떤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한테서 나가는 파동을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내뿜지 않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또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주제로는 아마 계속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 경험을 토대로 한 나를 중심으로 한 인디고의 특성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또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또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디고에 대한 저의 생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느낌 공유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